안녕하세요. 증시 브리핑 한혜솔입니다. 여러분들 휴가 계획 다들 세우셨나요? 저는 사실 지난 주말에 짧게 제주도에 다녀왔거든요. 2박 3일간의 여행이었는데 글쎄 하루는 날이 잔뜩 흐렸고 또 하루는 장맛비가 쏟아졌어요. 산수국을 보러 제주도까지 간 거였는데 다행히 비가 내리기 딱 하루 전에 도착해서 탐스러운 수국의 우아함을 만끽할 수 있었는데요. 역시 여행도 타이밍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저희와 함께 하면서 딱 좋은 타이밍 잡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월 19일 증시 브리핑 시작할게요. 어제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추가 상승의 명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명분이 될 수 있을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달 말 한 번에 0.5%포인트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연준 내 서열 3위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을 같이 볼게요. 재앙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낫다. 경제적 고통의 첫 징조가 보일 때 금리를 낮추는 신속한 행동이 필요하다. 즉, 지금과 같이 금리 정책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매우 빠르고 공격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게 이 윌리엄스 총재의 논리입니다. 윌리엄스의 발언 이후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7월 FOMC에서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70%까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기대일 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미중 무역 합의를 위한 대면 협상 일정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무역 협상을 위한 두 번째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직접 만나 협상을 가질 계획이다 라는 말을 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복잡한 이슈들이 많다. 화해 문제는 협상의 걸림돌이 아니다. 하지만 합의까지는 멀었다. 일부 이슈에 대해 중국 측이 역행한 점도 실망스럽다. 라면서 여전히 협상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음을 시사했거든요. 지겹지만 여전히 그대로 정체 상태인 듯합니다. 우리는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는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발표된 건 아니지만 초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일본의 추가 보복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죠. 자, 주식시장을 둘러싼 모든 요소들이 해결되지는 못하고 정체된 상황이라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정체된 흐름인데요. 1시 40분 오늘의 시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090선을 다시 회복한 모습이고요. 종목별로는 코오롱 플라스틱, 갤럭시아 SM, 신화실업이 오름세를, 일진디스플과 모나미, 사마전기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개인만이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며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1% 정도 오름세고요. 671선 지나고 있네요. 자, 종목별로는 서진 오토모티브와 하나 SBI스, SDN이 20% 넘게 강세고요. 램테크놀로지와 웨이브 일렉트로, 에이스토리 등이 하락세입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국내 증시에서 어떤 종목 담고 있는지 볼게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코스피 시장 1위는 카카오, 2위는 삼성전기, 3위는 삼성화재고요. 코스닥 시장 1위는 동진세미캠, 2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3위는 메디톡스입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코스피 시장 1위는 SK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포스코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 시장 1위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2위는 LNF, 3위는 헬릭스미스 랭크돼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이슈 키워드로 바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바이오 옥석 가리기입니다. 잇따른 악재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던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2분기 부진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하락 곡선을 그리던 셀트리온이 현재 2%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헬릭스미스가 7% 넘게 장대 양봉을 만들고 있고요. 또 신라젠도 4%대 강세입니다. 우선 셀트리온은 중국 진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홍콩계 글로벌 기업인 남펑그룹과 손잡고 중국의 합작법인 브이셀 헬스케어를 설립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50조 원 규모의 세계 2위 중국 바이오 의약품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셀트리온이 중국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에 중국 10위권 제약사 타슬제약과 합작법인 설립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남펑그룹과 힘을 합치게 된 겁니다. 특히 남펑그룹은 최근에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를 연계해주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브이셀 헬스케어는 셀트리온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와 혈액암 치료제 바이오시밀러인 트록시마, 그리고 유방암 치료제 바이오시밀러인 허주마, 이 세 가지 의약품에 대한 중국 판권을 우선 확보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중국 국가의약품관리총국의 의약품 허가 절차에 따라서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중국 출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중 램시마의 경우 2017년 5월 임상시험을 허가받아 이미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 중에서 중국 정부로부터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허가를 받은 것은 셀트리온이 최초라고 하네요. 셀트리온의 중국 진출이 더 기대되는 이유는 중국의 의약품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3%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바이오 의약품 분야는 연평균 18%로 가장 가파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질 전망이고요. 특히 중국 정부가 바이오시밀러 우호 정책을 펴고 있어서 앞으로의 전망이 더욱 밝습니다. 미국과 유럽,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군들이 중국 현지 환자들에게 빨리 공급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헬릭스미스 소식 전해드릴게요. 헬릭스미스는 하반기 미국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죠. 11월쯤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의 임상 3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신약은 2022년 상용화에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 발표를 앞두고 두 번째 유상증자에 나선다고 하거든요. 다음 달 5일부터 이틀간 총 110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단행하게 되는데 이 신주 발행을 통해 1,600억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자금은 신약 개발과 파이프라인 임상 완료를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마 당분간 바이오주들은 그동안 주가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과 함께 이렇게 개별 종목의 이슈에 따라 주가가 다르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다음 키워드 넘어가서 볼게요.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새만금의 세계 최대 수상 태양광 단지 조성입니다. 국내에 여의도 면적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됩니다. 어제 정부가 새만금에 들어설 이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허가한 건데요. 민간 자본 약 4조 6천억 원을 투입해 이 새만금 지역에 2.1기가와트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 설비를 만드는 게 골자입니다. 새만금 발전 단지에는 약 500만 개 이상의 태양광 모듈 수요가 예상되고요. 국내 업계가 약 2조 5천억 원 규모의 설비와 기자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이번 새만금 초대형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 경험을 통해 기술력을 발전시킬 수 있겠고 이는 앞으로 국내는 물론 또 해외 시장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긍정적인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시장에서 SDN, 대주전자재료, 톱텍, S폴리텍 등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이 빨간불을 켰는데요. 특히 SDN은 한국신재생에너지연구소를 설립해 태양광 시장을 개척한 회사로 잘 알려져 있고요. 지난해 3월에는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인 펄스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불가리아의 동유럽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성장성 높은 친환경 에너지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최대한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수혜주들 얘기 말고 다른 업종 이슈 살펴봐 드렸습니다. 이번 주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랑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